우리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또는 완전히 진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환율인데요. 최근 들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이틀 연속으로 대량 순매수 들어온 것도 다 역시 환율 덕분입니다. 근데 이 환율 예측은 진짜 신의 영역이라고들 하는데, 이걸 보고 또 거 보라고 내가 반등 나올 때 됐다고 하지 않았냐고 유지를 하면서 나대는 마바라들은 정말 노답. 제가 좀 전에 그 왜 웃음 참지 못하는 동영상 중에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 형님하고 좀 전에 통화를 하고 나서 저도 파리 안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늘 급락한 거는 뭐 갑자기 원화 가치가 막 급상승해서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평가 절상됐고 환율도 급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 1290원 넘어가 가지고 1300원대까지 막 위협하던 그런 그 환율이 어제 하루 동안에만 17원이 하락했고요. 오늘은 이제 123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연준 양적 완화 시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지금 상륙한 요런 시기에 이렇게 환율이 일주일 만에 거의 50원 넘게 떨어지는 것도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긴 한데, 근데 통계적으로 원래 연준 금리 인상기에는 달러 가치가 이 두 번째 금리 인상 직후에 최고점을 찍었던 적이 많았었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바로 중국 위안화하고 달러의 환율. 여기는 이 환율 하락폭이 우리보다 더 커가지고 진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급등한 거라고 여기는 봐도 돼요. 아마도 이제 상해 지역 코로나 봉쇄가 풀리는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연준을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이 코로나를 벗어던지고 리오프닝 막 열고 또 통화정책은 여기 따라서 긴축으로 전부 선회하고 있는 이 마당에 중국만 코로나 정책도 통화정책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뭐 없지는 않죠. 앞으로는 중국의 이제 하반기 경기 부양 의지 내지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확인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래도 중국 3분기 GDP는 주요 지역 봉쇄가 한창이었던 2분기보다는 확실히 좀 반등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관련주도 떨줍 올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증시 옆으로 들어눕고 미국 빅테크만 막 잘 나갈 때 이거랑 키 맞추기 격으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커창반, 우리식 한자 도금으로 하면은 과창판, 이거 막 투자하라고 또 막 펌프질하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때 국내 증권사들 그 과창판 ETF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댔거든요. 그때 이제 뭐 코덱스, 타이거 이런데 과창판 ETF들 들어갔으면 지금 기본 마이너스 30%야. 근데 진짜 여의도에서는 예전에 후광퉁, 뭐 선광퉁부터 해가지고 중국 주식이라면 아예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여의도만 그런가? 월가에서도 루이싱 커피 분식 터져가지고 하루 만에 주가 82% 하락했었지. 그리고 증시에서 결국 퇴출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항홀딩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드론 시범운행 보여주고 난리쳤는데 알고 보니 매출 계약 대부분 허위였고, 계약 당사자 회사 찾아갔더니 사무실 3개 중에 하나는 호텔이었고 하나는 11층 건물에 13층, 또 한 곳은 직원 1명 앉아있는데 그나마 닌텐도 하고 있어요. 여기 주가 하루 만에 63% 폭격 맞았죠. 그럼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은 어떠냐? 아니, 주식시장 만들어 놓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개방한 것까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자본을 다 빨아들여 놓고 그걸로 성장한 다음에 그 성과는 또 절대 공유를 안 하는 게 중국 기업들입니다. 상습적으로 분식회계에 동원해가지고 장난질 치고 돈 다 빼돌리고, 그런데도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으면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공산당 관시 이빨로 또 부채 다 탕감해주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 투자자들만 깡통을 찼죠. 그리고 뭐 중국 비상장 회사들은 뭐 외국인 지분 투자했더라도 중간에 이거 팔고 엑시트하려고 그러면은 서구 자본의 악의적 매도라고 막 하면서 자산 동결시켜가지고 결국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중국에는 황금주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산당 지분이 다
단 1%라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사회 안건 같은 거 전부 거부할 수 있고 백지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기업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아무튼 근데 중국이 올해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제 6중 전회인데 여기서 시진핑 3년임이 결정되면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다시 유화적인 스탠스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그 대립각도 뭐 좀 누그러지고 그리고 우리 한한령도 좀 풀리고 무엇보다 중국 기업 규제가 마무리되는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도 올해 2월 달부터 이거 시작됐는데 지금이 뭐 과거 냉전 시대처럼 진짜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던 그런 때도 아니고 러우 전쟁이 뭐라고 겨울을 2번 맞이하면서까지 병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민간인들도 겨울 나기 힘들고 막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런 지경까지 굳이 러우 전쟁을 밀고 갈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협정을 통해서 나토든 미국이든 하여튼 여기랑 화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제재 풀리면서 다시 원자재 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고 이렇게만 되면 진짜 너무나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면은 연준이 더 마음 놓고 긴축을 막 때려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시작한 긴축을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왜 계속 추진하냐고요? 그러면 연준은 또 그 나름대로 그때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나올 게 분명하죠. 예를 들면 뭐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 위협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미국 저축률이 4.4%인데 이게 2009년도 그 금융위기 직후 이후 최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계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자나 달러 가치가 다시 정상화돼야 된다. 뭐 갖가지 구실을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하여튼 근데 뭐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이든이든 제롬 파월이든 미국의 달러 패권을 다시 강화하라는 그 어떤 정말 높은 곳에서의 그 지령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게 현실이라면은 조금 쎄한데 그러나 너무 음모론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모론을 왁싱하라. 런하 반갑습니다. 요새 K증시에서 통신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다시 보인다. 너무 훌륭해 보인다. 이런 주장이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신하고 유틸리티 업종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잖아요. 근데 올 들어서 워낙에 이제 증시 약세장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수요가 통신주 주가를 뭐 들어 올린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KT는 올해 들어서만 23% 상승을 기록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증권사 리포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거 보고서 통신주 이제 와서 올라타면 안 된다고. 내가 알았을 때는 전 국민, 전 세계, 온 인류, 은하계 전체가 알았다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대형 채널이든 증권방송이든 뭐 요거 좋다, 재평가 시급하다, 주목된다, 기대된다 이딴 소리 나오면은 바로 그날부터 이제 나락입니다. LG 생활건강 보세요. 뭐 몇십 년 연속 흑자고 뭐고 작년에 그 대형 채널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빨아줄 때 그때가 아주 그냥 63빌딩 피레침이었어요. 그래서 K증시에서는 죽으나 사나 떨줍 올팔만이 진리라고. 아니, 통신주 얘기하다가 63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하여튼 이 KT 예전에 한국통신 시절에 민영화하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가 1998년도였는데 당시 상장할 때 엄청 뭐 떠들썩했죠. 왜냐면 그때까지는 공기업이라서 민간인이 이거를 투자에 손댈 수 없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민영화한다고 그리고 상장까지 하니까 일반인도 주식 사가지고 여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감동스럽다고 했죠. 거기다가 당시 이제 KT 민영화하면서 그 KT 측에서 정말 SF급의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뭐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 1인 1통신기기 세상이 온다. 뭐 길에 걸어가면서 얼굴 보고 통화하는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도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다.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뭐 지금의 20배가 된다. 이런 것들인데 당시로서는 에이 설마 MSG가 과하네 막 그랬는데 정말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에서 보니까 이게 120% 정도 실현이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인구수 추월한 지 벌써 한참 됐고요. 그게 바로 1인 1통신기기 이상의
세상이 온 거고, 뭐 그 나머지 것들도 당연히 다 현실이 됐는데, 그때 증권사들 막 이게 현실화만 된다면 뭐 KT 주가는 30만 원, 50만 원 막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당시 KT 주가 19만 9천 원이 최고점이었거든요. 상장 1년 만이었던 1999년도에. 근데 지금 앞에서 뭐 통신주 재평가 시급하다 이 정도면 성장주다 어쩌고 막 하는데, KT 오늘 주가 37,900원. 뭐 그 중간중간에 뭐 물적 분할도 있었고 뭐 분사도 했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요것만 봐도 K 증시에서 가치 투자가 얼마나 허상인지 위험한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오늘 우리 이제 환율 하락에 고무된 외국인들이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견인했는데, 그 와중에 상승률 상위 업종에는 원전.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아랍에미리츠 원자력공사 사장이랑 우리 정부가 면담 가지는데, 여기서 양국 간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논의한다고 주제까지 제가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중동에 원전 1처 다부제를 우리 손으로 일으키자. 기존에 원전이 있었어도 SMR 같은 차세대 원전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비집고 들어가면 된다.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 그리고 오늘 또 상승률 상위 업종의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이것도 어제 우리 그 정부 공공기관들 작년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실적 오늘 공개된다고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었고, 그리고 오늘 또 정부에서 보도자료 나올 게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USB-C를 충전이랑 데이터 접속 표준으로 공식 발표한다고 미리 어제 말했는데, 이거 이제 충전 단자 관련주 보면은 정확하게 정말 이거 발표 나온 11시부터 급등하면서 막 슈팅했다가 바로 A자형으로 발락 나오면서 내리 꽂아버렸잖아요. 바로 이게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의 시장 대응이라고. 만약에 뉴스 뜬 거 보고 바로 이거다 하고 11시 좀 지나가지고 바로 매수 막 들어가면서 이 정도면 내가 누구보다 빠른 거겠지, 이런 분들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더 사람을 위축시키겠어요. 그러면 또 막 비이성적인 시장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추가로 뇌동매매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위 1% 정보 취급자들한테 종속당하지 말자. 바로 그래서 정보 민주화가 필요한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내일 지방선거로 휴장일인데, 오늘로써 이제 6월 FOMC가 정확하게 15일, 보름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쉬고 돌아오면 목요일, 그 다음에 주말 지나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작되면 곧바로 이제 FOMC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연준 임원들 연설도 전부 끊기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최대 관문이 바로 이번 금요일 미국에서 나오는 5월 고용보고서. 이번에는 실업률이나 비농업 고용 수치보다도 여기서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전달 5.5%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하락한 걸로 나오면은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그 기대감이 또 불거지면서 연준의 긴축 시계도 다시 느려질 수 있다는 이런 안도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아직도 경계론이 우세한데, 지금 갑자기 5월 하순 들어가지고 달러 강세 꺾이고 환율도 막 급락하고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좀 친시장적으로 바뀐 거는 그야말로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니까 장마철 중간에 잠시 햇볕이 든 그런 정도인데, 이걸 보고 장마 끝났다고 이불 빨래해서 널고 지붕 뜯어가지고 공사 시작하다가는 크게 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점이 월가에서 나왔다는 거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는 이번 고용지표 하나만으로 오는 6월, 7월 FOMC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신에 가을쯤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줄여도 된다는 연준 임원들의 그런 숫자가 더 늘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봤죠. 이건 이제 가장 최근에 연설한 연준 임원 크리스토퍼 월러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게,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될 때까지는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상의 보폭을 절대 좁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안 잡히면 금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그 다음에 아틀란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틱도 당장 여름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더 세게 긴축을 들어가야 된다고. 연준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기 채권 매각을 통한 긴축, 그러니까 이 QT가
한 1.5회에서 2.5회 가량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과 맞먹는 유동성 흡수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블룸버그의 안나 웡은 요즘 저가 매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9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 정지 내지는 보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에 연말에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또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요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때라도 연준이 다시 일시적으로나마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조정 끝났다, 이제 다시 연준도 한 발 물러섰으니까 완전히 상승장으로 복귀했다, 결국 올해 역시 무한 매수법이 승리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막 자아 도취에 빠져 있을 때쯤 진짜 위기가 온다고. 연준이 그걸 보고서 손 근질근질하다고 막 요거 하고 있다가 바로 그때 이제 뛰쳐나온다. 따라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가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가끔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거는 유료화를 해라, 멤버십으로 바꿔라, 이렇게 저한테 강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생각이 없고요. 상위 1% 사람들하고 정보 격차를 없애자고 정보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놈이 돈 준 사람한테는 이거 보여주고 돈 안 낸 사람들한테는 또 이거 안 보여주고 또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은 6월의 첫날 6월 1일 수요일인데 우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로 휴장일입니다. 자, 내일 정부에서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확대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했어요. 그만큼 더 확대되는 거고 지급 시한도 7월 말까지 해서 9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국제선 유류 할증료 19단계 적용일입니다. 전달에는 17단계였고 다음 내일부터 국제선 항공 운항 역시 증편이 됩니다. 다음 내일부터 레벨 1 국가 외국인 관광객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레벨 1 분류 국가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유로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6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완화까지 나옵니다. 이거 리오프닝 관련주, 해외 관광 재개 관련주, 면세점, 카지노 등등 해가지고 이걸 지금 와서 호재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떨줍을 미리미리 하셨으면 이제 올파를 할 시기라고요. 자, 내일 중기부는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 유니콘 60개사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청년 실업 대책으로 정부가 스타트업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고 몇 번 얘기했고요. 결국 이런 정부의 모태펀드 어떤 도매상 역할을 하는 창투사 이쪽 섹터가 제일 수혜다. 자, 내일 문체부는 제28회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행사를 가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막 하는데 그러나 서점에 가보면 정말 쓸데없는 책들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재테크 이쪽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라면 받침. 자, 내일은 유엔이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 방안 논의, 이걸 공개하는데 당연히 지구 온난화 테마가 주인공이고 올 여름에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니까 여름 관련주도 또 여기에 이제 유관한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일 6월 1일 경제 일정은 지방선거 때문에 금융시장 전체 다 휴장이고요. 대신 내일 정부에서 5월 수출입 동향 결과는 나옵니다. 수출은 좋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는데 수입에서 이제 또 원자재 물가 상승을 또 우리가 얼마나 크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 내일 중국은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나오고 이게 이제 상해 봉쇄 등등 해가지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을 한창 받았던 시기니까 감안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5월 자동차 판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친환경차 비중, 특히 우리 현대 기아차 전기차가 현지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매출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호주에서 1분기 GDP 나옵니다. 여기 이제 원자재 수출국인 만큼 우리 관심 가져보면 좋겠고, 독일에서 4월 소매 판매 나오는데 독일이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냐 마냐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오르고 이게 소매 판매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불리한 지표가 되겠죠. 유로존에서는 내일 4월 실업률,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역시 공개됩니다.
내일 미국에서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 항상 이 연준 베이지북은 FOMC 2주 전에 나온다. 요걸 토대로 해서 FOMC에서 연준 임원들이 통화 정책을 논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국에서 4월 건설 지출, 그리고 역시 4월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옵니다. 그리고 5월 ISM 제조업 지수, 5월 자동차 판매 역시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연준 대표 매판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원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항상 미러링 하는데 지난 회의 때 여기도 역시 0.5%포인트 금리 인상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유럽 류마티스 학회입니다. EULAR이라고 유명한데요. 이게 이제 4일까지 열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데가 여기서 발표 예정입니다. 자, 내일부터 메일 유업의 우유, 계란 등 일부 제품 가격 인상 시행일입니다. 자, 내일 말레이시아는 월 360만 마리 닭고기 수출 금지를 시행합니다. 러우 전쟁 여파로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수출은 하지 말자 이런 거고요.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선선선 반영돼 있고, 대신에 싱가포르 같은 데는 말레이시아산 그 닭고기가 전체 수요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대요. 여기는 이제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고 해요. 자, 내일 6월 1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연준이 앞에 얘기한 대로 QT, 전혀 귀엽지 않은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 첫날입니다. 지금 벌써 한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준 대차 대조표상 부채, 이게 이제 시중 유동성으로 풀려 있는 건데요. 거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거를 다시 회수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만기 때마다 재투자해왔던 미 국채하고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해가지고 모기지 담보부 증권, 이거 중에서 월 475억 달러 규모로 자산을 매각하고 대신에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요게 9월부터는 총 950억 달러 규모로 자산 매각이 들어갑니다. 2017년, 2019년 그때도 이제 QT 국면이었는데 그때 당시 자산 매각 규모가 월 500억 달러였던 거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직전 긴축 사이클 당시보다 2배 가까운 규모 그리고 속도. 자, 그리고 내일 6월 1일부터 중국 상하이가 드디어 봉쇄 전면 해제에 들어갑니다. 요것도 역시 선선선 반영. 다음 이제 6월 1일 내일부터 MSCI 지수 재조정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지난 12일 날 발표됐던 분기 리뷰 결과에 따라서 현대중공업 편입, 편출 종목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넷앱, 게임스탑, 요거 이제 미국에서 로빈훗 운동을 일으켰던 그 회사, 바로 그 기업, 그 다음에 PVH, 그리고 의류업계에 있어서 가장 미국스러운 브랜드 중에 하나인 마이클 코어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방선거일 현명한 선택과 또 여유로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